며칠째 한파가 이어지면서 전력 수급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내년부터는 정부가 소비자에게 피해를 준 인터넷 사이트를 강제로 폐쇄할 수 있게 됩니다. 제18대 대통령 선거가 9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박근혜 후보와 문재인 후보가 오차 범위 내에 치열한 접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서울 지하철 1에서 4호선을 운영하는 서울 메트로의 노조, 서울 지하철 노동조합이 내일부터 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오늘 양측이 최종 협상을 진행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경제 현장의 최현정입니다.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장이었던 오늘 코스피 지수는 지난 금요일장과 대비해서 큰 폭의 움직임을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소폭 하락한 1957선에서 거래를 마치면서 제자리 걸음을 보였는데요. 자세한 마감 시황 신한금융투자 삼성역 지점에 남경표 대리 연결해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마감 시황부터 정리해 주시죠. 네, 금일 코스피 지수는 외국인 및 기관 투자자의 매매 공방 속에 장중 등락을 거듭하다가 보합 마감하였습니다. 이날 발표된 주요 아시아 경제 지표는 부진했던 것으로 나왔는데요. 글로벌 수요 부진 영향으로 중국 11월 수출 증가율은 전월 11.6%, 전문가 예상치 9%에 크게 못 미친 2.9%로 나왔으며 일본 GDP 확정치 역시 전분기 및 시장 전망치 대비 악화된 수치로 나왔습니다. 수급사오는 외국인 투자자가 2,695억 원을 순매수하였으나 이에 반해 개인 및 기관 투자자는 각각 203억 원, 2,464억 원을 순매도하였습니다. 업종별로는 전기, 전자 및 운수장비 업종은 상승 마감하였으나 조선주 및 운수창고, 증권, 유통업, 음식료 업종 등 하락 마감하였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 중에서는 코스피 대장주인 삼성전자가 실적 기대 및 애플 소송 리스크 완화 등을 호재로 0.74% 상승한 149만 1,000원으로 장을 마감하였으며 해외 판매에 대한 우려 완화 영향으로 현대기아차 및 현대모비스 역시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외에도 삼성전자 우선주, 삼성생명, SK하이닉스, 한국전력 등은 상승 마감, 포스코, LG화학 등 하락 마감하였습니다. 반면에 코스닥 지수는 이틀째 소폭 상승하며 490포인트 선에 바짝 다가서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수급사오는 개인 투자자만 34억 원 순매도하였을 뿐 외국인 및 기관 투자자는 각각 13억 원, 25억 원을 순매수하였고요. 업종별로는 디지털 콘텐츠, 금융, 오락문화 업종 등은 상승 마감, 통신 서비스, 운송, 일반 전기전자 업종 등은 하락 마감하였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 중에서는 상승 종목이 다소 우세한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CJ 오쇼핑, 파라다이스, 서울반도체, 다음, GS홈쇼핑 등은 상승 마감하였으나 코스닥 대장주인 셀트리온은 장중 등락을 거듭하다가 0.74% 하락 마감하였으며 SK브로드밴드는 기관 투자자 매도세의 영향으로 5.53% 급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이와 함께 CJENM, 인터플렉스, 시젠, 포스코 캠텍 등도 하락 마감하였습니다. 예, 이번 주 증시에 영향을 미칠 만한 중요한 이슈는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네, 코스피 지수 기준으로 3주 연속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1950포인트 선을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술적 측면으로 접근해보면 일본 기준으로는 직전 고점을 넘어서고 있고요. 주봉 기준으로는 추세 반전의 문턱에 와 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따라서 금주 국내 증시는 미국 재정 절벽 및 FOMC 회의 관련 변수 및 유로존 정상회담 등의 변수를 좀 더 확인하고자 하는 심리가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재정 절벽과 관련해서는 지난 11월 오바마 대통령의 재선 직후 확인된 대로 이번 크리스마스 시점을 전후로 결과가 도출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이는 약 2주 정도의 시간이 남은 것인데요. 따라서 금주 이후 이와 관련한 실무 협상이 활발하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만 민주공화 양당 간 의견차가 확인되고 있으며 정치적인 합의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이와 관련한 여러 해외 발표 소식에 주목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이와 함께 현지 시간으로 오는 11일에서 12일 FOMC 회의 결과에 주목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종료를 앞둔 시점이라는 점에서 연준의 추가적인 부양책, 즉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연장 혹은 4차 양적 완화 등이 제시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현지 시간 오는 12일 이후 재무장관 회의 및 13일에서 14일 이후 정상회의 등이 예정되어 있는데요. 이번 회의에서는 단일은행 감독기구 설립과 관련된 논의가 전개될 전망입니다. 그러나 유로존 관련 이슈는 이미 그리스의 구제금융 지원에 따라 시장 리스크 감소가 확인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증시의 추가 상승을 이끈다기보다는 리스크의 완화 정도로만 해석해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이번 주도 글로벌 이슈에 민감하게 증시가 반응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끝으로 이번 주 대응 전략 짜주십시오. 네, 금주 투자 전략 역시 지난주 전략의 연장선에서 대응해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기전자 업종의 경우 연말 쇼핑 시즌 등의 효과 및 4분기 실적 기대감을 고려할 때 긍정적 시각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동차 업종 역시 원엔 환율의 급락 등의 변수만 없다면 홀딩 관점 유효해 보입니다. 따라서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밸류에이션 매력이 크고 이익 안정성이 확보된 업종 및 종목에 집중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예, 신한금융투자 삼성역 지점의 남경표 대리와 함께 증시 전략 잡았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며칠째 한파가 이어지면서 전력 수급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오늘 오전 전력 수급 경보 준비 단계가 발령됐다가 점심시간 잠시 주춤했던 전력 수요가 오후 들어 다시 늘면서 오후 1시 40분경 다시 준비 단계가 발령됐습니다. 전력거래소는 오전과 오후 피크 시간대에 미리 약정한 산업체들로부터 약 200만 킬로와트의 전력을 확보하는 수요 관리를 실시하고 민간 발전기를 추가 가동해 50만 킬로와트의 전력을 확보했습니다. 또 전압을 조정하는 비상조치를 통해 약 100만 킬로와트의 전력을 확보했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공급 전력을 확보해도 전력 소비량이 많은 피크 시간대에는 전력 수급 주의 단계가 발동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력당국은 계속되는 한파로 전력 수급에 큰 어려움이 예상되는 만큼 실내 온도를 20도 이하로 유지하고 전열기 사용을 자제하는 등 집중적인 절전이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내년부터는 정부가 소비자에게 피해를 준 인터넷 사이트를 강제로 폐쇄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사업자의 소비자에 대한 위법 행위 처벌도 대폭 강화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비자 정책 종합 시행 계획을 확정해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사기 인터넷 사이트나 소비자를 속이는 전자상거래의 피해를 막기 위해 임시 중지 명령제를 도입키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위법 행위가 명백하게 의심되고 회복하기 어려운 소비자의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는 해당 사이트에 대해 임시로 판매 중지, 사이트 폐쇄 등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 손해배상 소송 지원 대상도 담합, 불공정 약관 등 공정위가 처리한 사건뿐 아니라 식품위생법 등 다른 법률 위반 행위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또 소비자 생활협동조합은 법인세와 취득세 감경 등 세제 혜택을 주기로 했으며 생협의 사업 범위는 유통, 의료뿐 아니라 연구, 스포츠 등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18대 대통령 선거가 9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와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가 오차 범위 내의 치열한 접전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어제 발표된 각종 여론조사에서 박 후보는 43.6에서 50.6%, 문 후보는 41.7에서 43.8%의 지지율을 기록했습니다. 박 후보가 오차 범위 안에서 문 후보를 앞선 가운데 안 전 후보 재등판 이전에 실시된 조사에 비해서는 지지율 격차가 좁혀지는 흐름입니다. 두 후보의 오차 범위 내 승부 속에서 10%에 약간 못 미치는 부동층의 표심과 투표율이 승부를 가를 전망입니다. 전문가들은 투표율이 높으면 야권에, 낮으면 여권에 유리하다는 관측을 재확인하면서 여야 유불리선의 기준을 68에서 70%로 전망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박 후보와 문 후보는 오늘 밤 8시에 진행되는 경제 분야 2차 TV토론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오늘 TV토론의 성적표가 유권자, 특히 부동층의 표심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서울 지하철 1에서 4호선을 운영하는 서울 메트로의 노조인 서울 지하철 노동조합이 내일부터 파업 돌입을 예고한 가운데 오늘 양측이 최종 협상을 합니다. 서울 지하철 노조는 지난 5일에서 7일에 실시한 쟁의행위 조합원 찬반 투표 결과 총 조합원 8,118명 중 7,225명이 투표에 참가해 4,584명, 63.4%의 찬성으로 파업을 결의했습니다. 현재 노조는 61세에서 58세로 단축된 정년을 공무원 정년과 연동해 다시 연장하기로 한 단체 협약을 이행하라고 주장하면서 퇴직금 누진제 폐지에 대한 손실액 보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서울 메트로와 노조는 중앙노동위원회 조정을 통해 최종 협상을 진행할 계획이지만 양측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합의점 도출은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서울 메트로는 노조가 파업을 하더라도 필수 유지 인력과 협력업체 지원 인력 등 대체 인력을 투입해 지하철을 정상 운행한다는 계획입니다. 세계 경기 둔화가 지속되면서 10대 그룹 내에서도 양극화 경향이 갈수록 뚜렷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거래소와 재벌닷컴에 따르면 올 들어 3분기까지 삼성과 현대차 그룹의 영업이익이 10대 그룹 전체의 68.6%에 해당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10대 그룹에서 삼성의 영업이익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30.2%에서 올해 46.2%로 16.0%포인트나 상승했으며 현대차 그룹 영업이익 비중은 23.2%에서 22.4%로 소폭 떨어졌습니다. 10대 그룹 전체 매출액은 508조 원으로 지난해 478조 원보다 6.2% 늘었고 영업이익도 35조 4천억 원에서 37조 9천억 원으로 6.9%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삼성과 현대차 그룹을 제외한 8개 그룹의 매출액은 253조 원에서 255조 원으로 0.8% 늘어나는 데 그쳤고 영업이익은 17조 원에서 12조 원으로 29.4%나 감소했습니다. 국내 증권사와 연구기관들이 지난해 말에 발표한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와 코스피 환율 예상치가 실제와 큰 차이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말 국내 증권사와 경제 연구기관은 올해 GDP 성장률을 평균 3.4에서 3.7%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특히 국내 8개 증권사는 평균 3.7%를 예상했습니다. 그러나 올해 마감을 불과 20여일 앞둔 현재 한국은행이 목표로 하는 올해 GDP 성장률은 2.4%에 그쳐 전망치와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성장률뿐 아니라 종합주가지수와 환율 등의 전망도 크게 빗나갔습니다. 전문가들은 국내 증권사와 경제연구소의 예측이 부실한 것은 과거 자료에만 의존해 미래를 분석하기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과거 자료로 분석한 전망치에는 예상치 못한 정치적 갈등과 경제 위기, 자연재해 등을 담기가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최근 들어서 의료계 전문가들의 영업 다툼, 이른바 밥그릇 싸움이 갈수록 치열해지는 양상인데요. 의료계 내부의 문제점과 해법은 어떻게 되는지 듣겠습니다. 서울경제신문의 김경미 기자를 연결해 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의료계 내부의 영업 다툼이라고 하면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해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주로 어떤 문제들이 있습니까? 네, 우리나라 의료법은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등을 의료인으로 규정하면서 서로 할 수 있는 업무와 할 수 없는 업무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쉽게 예를 들어 치과의사가 심장수술 등을 집도하면 안 되고 의사가 한약을 조제해서는 안 되는 거죠.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무면허 의료행위로 형사처벌 등을 받게 됩니다. 문제는 이런 의료법이 1950년도에 처음 만들어졌고 이후로도 큰 변화가 없는데 반해 현대 의료기술은 나날이 발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떤 신기술이 정확하게 어느 직군의 고유 업무다라고 구분짓기가 점점 힘들어진다는 건데요. 이런 상황에서 이건 한의사만이 하는 거다, 이건 의사만이 할 수 있다라는 식으로 영역 다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최근 치과 의사들이 일명 뿌띠 성형이라고 하는 보톡스 수술 등을 시술하면서 성형외과 의사들이 크게 반발한 적이 있는데요. 치과 의사가 미용 성형을 하는 것은 의료법 위반이라는 겁니다. 또 IMS 시술이라고 해서 얇은 주사 바늘을 근육에 꽂아 자극을 주고 통증을 완화하는 요법이 개업이들 사이에서 많이 행해지고 있는데요. 한의사들은 이것이 대표적인 한방 의료 행위인 침술과 동일하다며 의사들이 못하게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건당국이 나서서 의사의 업무와 한의사의 업무 등등을 좀 구분해 준다면 큰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결국 법의 모호함과 뚜렷하지 않은 경계 덕분에 촉발되는 일들이기 때문에 법을 개정한다거나 서로의 업무 영역을 확실하게 구분지어준다면 이런 소모적인 논쟁은 훨씬 줄일 수 있다는 것이 현장의 목소리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이런 골치 아픈 일에 휘말리기보다는 당사자들끼리 알아서 해결하라는 식으로 의료법의 유권 해석 정도만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결국 대부분 사안들이 민사소송으로 이어지고 갈등이 더욱 심화되게 되는 겁니다. 게다가 현장에서는 보건당국 스스로가 기존 경계마저 흐트리는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는 비난마저 나오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것이 바로 천연물 신약 사업입니다. 정부가 실시하는 이 사업으로 최근 제약사들은 한의원에서 조제하던 복합 한약 제제, 쉽게 말해서 치료용 탕약 등을 규격하여 알약이나 캡슐로 만들어 시판하고 있는데요. 이 과정에서 한의사들이 힘들게 개발한 치료용 복합 제제들의 처방전을 뺏기게 된 것은 물론 약들 대부분이 전문의약품으로 분류돼 한의사는 처방을 내릴 수 없고 의사만 처방할 수 있는 아이러니가 발생한 겁니다. 한의사들은 당장 이 정책을 폐지하라며 전국 단위의 집회를 수개월째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이렇게 갈등이 지속이 되면 전문가들의 다툼을 지켜봐야 하는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피로감도 심해지고요. 사회적으로도 낭비가 클 것 같습니다. 해결책은 없는 건지 좀 짧게 전해주시죠. 네. 결국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가 적극적으로 업무 영역을 구분지어주고 갈등을 풀어줄 수 있는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다면 해결될 문제인데요. 다행히 최근 보건당국은 이런 직업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법조계나 소비자단체,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를 발족했습니다. 대한의사협회 등과 같은 7개 직능단체 대표들도 함께 모여 매월 한 번씩 갈등 사안을 논의해서 풀어가겠다는 겁니다. 다만 이 위원회가 얼마나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까지 사회부의 김경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현대모비스가 국내 자동차 업계 최초로 자동차 기능 안정성 국제표준 인증을 획득했습니다. 현대모비스가 이번에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과 차선 유지 보조 장치의 소프트웨어에 대해 ISO 26262 인증을 획득했습니다. 이번에 현대모비스가 획득한 국제표준은 표준화된 설계를 통해 전장 시스템의 안정성을 인증한 것입니다. 자동차 소프트웨어에 대해 국제표준 인증을 받은 곳은 국내 완성차 및 부품업체 중 현대모비스가 처음입니다. 현대모비스는 인증 획득 품목을 단기적으로 확대해 2014년부터 메카트로닉스 개발 전 품목으로 확대할 방침입니다. 특히 내년에는 에어백 제어 장치를 비롯한 4개의 안전 시스템을 대상으로 인증 획득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한국GM이 신재생 에너지를 위한 친환경 시설에 대한 투자를 강화합니다. 한국GM은 오늘 창원 공장 홍보관에서 세르지오 호샤 사장과 KC코트렐 이태영 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창원 공장 태양광 발전 협약식을 체결했습니다. 한국GM은 창원 공장 내 건물 지붕 공간을 활용해 3메가와트급 친환경 태양광 발전 시설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이 태양광 시설은 2013년 3분기부터 본격적으로 가동되며 연간 3,700메가와트아워의 전력을 생산, 연간 약 2,400톤의 이산화탄소를 감축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한국GM 측은 설명했습니다. 한국GM은 이번 창원 공장 태양광 발전 시설 구축을 시작으로 국내 다른 공장에도 태양광 발전 시설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롯데 칠성음료는 중국 백두산 자연보호구역 안에서 생산하는 백두산 하늘샘을 내일부터 판매한다고 밝혔습니다. 백두산 하늘샘은 백두산 기슭의 알칼리성 화산암층을 통과해 천연 미네랄 함량이 풍부하고 물맛이 깔끔한 게 특징으로 편의점 예상 판매 가격은 900원에서 1,000원입니다. 내일부터는 대형마트 판매를 시작하고 다음 주부터는 편의점에서도 취급합니다. 수원지는 북한의 해산시를 마주보고 있는 중국 칭바현의 백두산 남쪽 관문 원시림 자연보호구역 안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예, 오늘 생경제 현장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